안녕하십니까. 자, 2022년 11월 달입니다. 원숭이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11월 달 월운세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망신살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평가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뭐 합격이나 승진, 취직 등의 기쁨도 따르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뭐 결혼이나 약혼 같은 경사스러운 일도 될 수 있으나 뭐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거나 각종 구설수나 관대수도 따르기 쉽겠고, 또 욕심이 지나치면은 뭐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이 망신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022년 11월 달 한 달 동안에 그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7세, 67세 되시는 분들,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세원숭에 속하십니다. 천을귀인과 천간합이 함께하고 12원성은 절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속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간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그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. 부부지간이나 연인간 같은 이성간의 교제에는 서로 간의 끌림도 있고 호감도 가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원성은 절지에 속합니다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은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머물던 그런 환경에서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세상과 단절되는 그런 기분도 느끼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기분도 느끼는 시기가 이 절지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그 남들한테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고,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부부간의 화합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19세, 79세 되시는 분들,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세운성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려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, 취업을 하거나 시험의 준비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이렇게 장생지 운에서는 집안일이나 직장일 모두 호전되고 출산이나 사업의 호전 등 경사가 이어지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도 많고 또 조상의 음덕이 있는 시기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그런가 어떻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그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봐도 좋은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31세, 91세 되시는 분들,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원성에 속하십니다. 12원성은 근록지에 속하네요.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승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
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쉽겠고,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나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불화와 갈등도 생기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한다면은 대기란 운세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세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43세 103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세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승은 병지에 속하네요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, 일의 중단이나 불의 사고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침체기가 깊어져 가지고 들어는 은퇴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12운승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이런 활인업 쪽으로 종사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어려움도 따르기 쉽겠고, 특히 여자분들은 자녀분들의 건강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55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운승에 속하십니다. 12운승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세상과 조금 단절되는 그런 기분도 느끼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12운승이 절지에 속할 때는 자신이 지금까지 일궈 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승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 운이 박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또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 쉽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11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4일날 연살의 방합이고요.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연살의 방합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,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기거나 이순간의 교제도 하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.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연살이 방합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에서는 짝을 찾는 그런 행운도 따를 수 있겠고, 특히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은 학원 강사, 상담직, 영업직 같은 이런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7일 날입니다.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19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는 사회합이라고 합니다.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의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는 그런 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재물도 풍부하고 특히 미혼자분들은 배필을 만나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대길한 날이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9일 날입니다. 역마살의 충이고요. 21일도 같은 역마살의 충입니다.
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이해 가지고 먼 곳으로 출입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그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 수도 생기기 쉽고, 또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를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별수도 따르기 쉬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0일 날입니다. 육해살의 원진이고요. 22일도 같은 육해살의 원진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겠는데, 그게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는 이 육해살 기운에서는 집안에서도 막히거나 답답한 부분이 많게 되겠고, 들어는 그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크게 손재수도 생기기 쉽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잔병 치레로 인해 가지고 혼자 격리되거나 위축된 그런 하루도 보낼 수 있는 것이 이 육해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원진살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12일 날입니다. 급살이 육형이고요. 24일도 같은 급살의 육형입니다.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겠고, 들어는 그 자신이 가지고 간 물건을 놓고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 이 급살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거기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급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겠고, 집안에서도 그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도 생기게 되겠고, 들어는 그 압류나 구속, 세무조사 아니면 수술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바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,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이렇게 급살이 형살로 인해 가지고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일 때는 어떤 일도 하기 싫고 또 쉬고 싶은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11월 달이죠. 원숭이띠 분들의 그 11월 달 한 달 동안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